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많이 먹는 게 예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소식좌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소식좌뿐만 아니라 비건 식품이라든지 웰빙 식품이라든지 이렇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식이요법만으로 모든 걸 대비하기 어렵잖아요. 저희 방송 오늘 시청하시면서 탄탄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브 팁 시간이죠.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영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요, 특별히 돌연사 원인, 혈관질환 대비 체크 포인트라는 주제로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요. 저희 국내 사망 원인만 보더라도 늘 혈관질환이 탑5를 차지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굉장히 의료기술이 좋아졌고 많은 치료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지 쉽게 나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보험을 통해서 2대 질환, 돌연사의 위험이 가장 큰 2대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오늘 훌륭한 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돌연사 원인이 되는 혈관 질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은 준비하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죠? 부동의 1위가 바로 암입니다. 암은 과거에도 발병률이 높았고 현재도 굉장히 발병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장기간 소요가 되고 있죠. 그중에서 2위는요. 심장질환과 3위가 뇌혈관 질환인데요. 부동의 1, 2, 3위가 거의 몇십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을 빼고요. 혈관에 관한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면서 어떻게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대 질환 하는데요. 암을 포함하면 3대 질환인데 2대 질환 하면 무엇일까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입니다. 아는 분들은 알지만 이게 또 생소한 용어일 수 있으니까요. 자세히 좀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하면 뇌 관련에 대한 전반적인 질환을 말하죠. 일단 혈관 하면은 우리가 피를 통해서 온 몸에 돌고 있는 그런 혈관을 타고 가는 부분에 이상이 생겨서 질환이 오는 것을 우리가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뇌로 오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을 하고요. 심장 쪽으로 오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이 혈관 질환인데 그중에 뇌와 심장이 부동의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험으로도 우리가 준비할 때는 꼭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겠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질병이 발병하면 가장 어떤 걱정을 하나요? 네, 비용이죠, 비용. 치료비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고가의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할까? 요즘은 이제 실손의료비나 일반 수술비나 진단비를 통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비용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각각 걸릴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혈관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뇌 관련 질환이 있는 분은 또 심장 질환까지 반드시 나중에 보면 합병증과 같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가 거의 1억이 된다는 거죠. 1억.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심혈관계에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어떤 이런 기호식품에 따라서도 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혈압, 그리고 당뇨, 나이가 들면 혈압과 당뇨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먹거리로 인해서 비만이 많죠.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이상하게 살은 잘 빠지지 않고 자꾸 비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한 혈관계통에 많은 이상을 가져오고 있죠. 그리고 가족력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혈관 질환이죠. 그리고 음주와 흡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음주와 흡연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중에서 하나도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을까요? 예, 없다면 굉장히 관리 잘 하셨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없던 질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고 또 건강관리도 하셔야 되지만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건강할 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흡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흡연과 질병 발생에 위험을 가하는 이런 분석표가 있는데요. 흡연이 미치는 영향, 흡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질병에 대한 것들은 많은 보고가 있는데요. 특히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폐 질환이 폐암, 폐 관련해서 질병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암으로 보면요. 폐암이 높다고 하죠. 20대부터 연령별로 쭉 갔을 때 흡연을 했었을 경우에요.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암은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다고 치고 그러면 심혈관과는 또 무슨 연관이 있을까? 흡연을 하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똑같이 뇌나 심장 관련 혈관 질환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하죠. 그래서 흡연 때문에 우리는 폐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혈관 질환도 많이 얻게 되는 이런 통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흡연 기간이 짧다면 금연할 것을 권유해드리지만 금연을 하게 되면요. 폐암 발병률도 74%나 감소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렵겠지만 좀 금연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건강을 좀 더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병이 높은 심장의 필수 보장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과 당뇨가 올 수 있고 또 비만이 올 수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합병증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온몸으로 우리가 다 모든 병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초기에 알 수 있는 것은요. 심장 질환입니다. 2021년 작년 9월 이후에요. 심장 초음파가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기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발병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기타 심장질환이라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부정맥과 심부전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질병은 굉장히 많이 발병하는 50대 이후에 많이 발병하는 이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본다면요. 초기에 이 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네, 심장 초음파 이런 것들이 급여 항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조기에 진단을 받게 되는데 특히 심부전 같은 경우는요. 네, 혈액 공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심장 쪽으로 피가 가지 않아서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래서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발생해서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차하면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이런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부정맥 같은 경우도요. 불규칙한 심장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뛰는 빈맥, 느리게 뛰는 서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장이 불규칙한 이런 운동 때문에 우리가
예, 어지럼증이 오거나 실신하거나 심하면 돌연사로 이어지는 이런 심장사가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심장 관련해서도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다양한 피가 역류하는 심장 판막 질환 같은 것도 있지만 부정맥과 심부전, 심부전과 부정맥은 가장 초기에 진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나중에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요. 2018년 이후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협심증이죠. 예. 나이가 들면 심장이 하고 쪼여오는데 가보면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죠.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통해서 진단비를 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요, 허혈성 심장질환을 많이 보장을 준비하기는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우리가 심장질환을 다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노라고 가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2019년 심장질환 환자 수 통계를 보니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요, 약 55.8%, 심장 이상자 중에요, 55.8%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에 대한 부분을 100으로 놓고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부전과 부정맥이 3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이 30%를 뭘로 메꿀까요? 그리고 기타까지 해서 44.2% 정도, 44.2%나 되는 이 부족분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허혈성 심장질환은요, 거의 한 80% 정도, 좀 넓게 봤을 때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로 내가 다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다른 담보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정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 보장하는 심장질환을 조금 더 볼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요, 시청자님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었죠. 30년, 40년, 50년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증권마다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증이죠. 이거는 10% 이하의 확률이죠. 마지막 단계에서 발병을 할 수 있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에 관한 100%를 보장, 즉 심부전과 부정맥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이 심장질환 진단비를 우리는 반드시 증권 안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00% 보장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 담보를 반드시 준비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증권에 있나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심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심장 관련 질환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늘 강조하지만 급성 심근경색증 갖고는 절대로 안 되고요. 허혈성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뭘로 한다고요? 심장질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담보를 선택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됐었을 때 치료비를, 우리가 진단비를 받고 수술비를 받고 해서 치료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장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요, 뇌혈관질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뇌혈관질환 하면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입했던 것 중에는요, 뇌출혈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뇌출혈. 그 다음에 뇌출혈과 뇌경색을 함께 보장해주는 뇌졸중. 이게 약 70% 가까이 보장을 해주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뭘로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만 갖고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보장이 비켜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요,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보장해주는 뇌혈관 질환 100%, 즉 담보명이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뇌혈관 질환 100%를 보장받는 방법은요,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그거 외에 이것만 있었다라면 반드시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셔야지 이게 100% 어떤 경우라도 비껴가지 않는 보장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과 관련이 있는 이런 뇌 관련 위험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뇌출혈 같은 경우는 10% 미만의 진단을 받지만 실제로요, 이 사망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내추럴도 높습니다. 내추럴을 바로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갑자기 뇌혈관이 터지게 되면 사망할 확률이 높거나요. 뇌사 상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뇌출혈이 발생하면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뇌경색증 진단도 많이 받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1급 장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전신마비가 와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한 경우에는요, 뇌경색 진단을 받으시고 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요, 후유증까지도 보장해주는 부분인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은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망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요, 사망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래 걸리는 이 치료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진단비나 수술비를 좀 충분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뇌와 심장에 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더 볼 텐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꽈리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뇌동맥류 꽈리로 한 뇌출혈로 사망을 한 사례가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뇌동맥류라는 것이요, 뇌 안에 시한폭탄이라고 말하는데요. 뇌혈관이 부풀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이거 꽈리, 이건 주머니죠, 주머니 U자. 이게 혈관에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나 검사를 해보면 MRI나 MRA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뇌동맥류가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크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되면 터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실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요, 이 부풀어 오른 이 꽈리라는 상태가 뇌동맥류인데 전조 증상이 있어요. 뭐 강직이 오거나 의식이 좀 저하되거나 사실 뭐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오거나 구토가 오거나, 그런데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하고 미리미리 치료를 받고요. 또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시면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응급수술비 그러면 얼마나 들까? 뇌와 심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응급수술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특히 뇌 같은 경우는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죠. 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코일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혈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치료비가 약 400만 원 정도 들고 입원을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입원 일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뇌 안으로 미세한 관을 삽입해가지고 여기서 동맥류 속에 있는 혈류를 막는 치료를 하는 것을 코일 색전술이라고 해요. 코일 이렇게 감아가지고 하는 것을 코일 색전술이라고 하고요. 뇌혈관 우회술 같은 경우는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그랬을 경우는요, 여기를 막고 다시 길을 다른 데로 내가지고 새롭게 피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내주는 것을 우회술, 방향을 바꿔서 다시 혈관을 이어주는 것을 우회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치료비가 약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요. 입원도 한 20일, 좀 장기간. 그리고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이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궤도흡인술 같은 것도요, 뇌를 열어서 피를 이렇게 뽑아내는 흡인해서 혈관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치료비가 약 2천만 원 정도 들고요. 입원은 거의 한 달 가까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의술이 좋아져서 그래도 치료를 해볼 만한데 중요한 것은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을 좀 저렴하게 준비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내 증권 안에는 100% 다 뇌와 심장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팁으로 제가 중요하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뇌출혈은 절대 뇌졸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뇌출혈만 갖고 계신 분들이요, 뇌졸중, 뇌경색이 오게 되면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셔야지 이걸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또 강조를 하는데 100%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 준비하시고요. 심장 같은 경우요, 급성 심근경색증만 있으신 분들이요, 협심증 같은 거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허혈성까지는 되지만 허혈성도 안 돼요. 허혈성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요.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를 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이 두 가지 담보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이런 큰 질병, 큰 비용에 대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 가지 팁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돌연사라고 하니 아찔하시죠. 건강관리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희가 골라서 아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관련해서 대비책 마련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박주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론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그 선택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성희 전문가님 그리고 이정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암보험입니다. 복잡한 과정이 없이 이제는 피 한 방울로만으로도 암 진단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대비책 마련이 필수겠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암보험이라는 주제를 선택해 주셨는데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암보험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국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가 이제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암에 대해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치료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계신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의 그 증서를 들여다보면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현재 시행되는 그 치료 방법의 치료 방법들이 증권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무려 증서가 10년 전 거니까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 보장에 대해서 최소 1억 원 이상 시대라고 제가 굳이 최소라는 단어를 넣게 된 배경은 아무리 내가 원해서 진단비를 많이 구성하고 싶다 하더라도 없게 한다라는 게 있고요. 또 그만큼 비용이 발생되는 거라 최소 1억 원의 구성을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암하면 치료도 치료지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돈 걱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금 현재 65세 여성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실제 생활 터전이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중간에 가족분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중간중간 한국에 오셔서 보험도 들여다보시고 그러니까 현재 65세이신데 앞으로 2년, 한 3년, 짧게는 3년 뒤면은 아예 모든 생활을 이제 한국에 할 수 있도록 귀국을 하신다라고 하니까 한국에서의 노후에 대한 그런 그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
현재 갖고 있는 그 보험 증서에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도 느끼셨고, 또 암 치료나 이런 신의료 기술이 한국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암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60대 여성분이라고 하시면 사실 암을 놓고 갈 수 없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을 갖고 계셨으면 어떤 문제점을 갖고 계셨을까요? 네. 네. 지금 갖고 있는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 증서를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도 발견했고 또 보완할 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그 리모델링 전 도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가입하신 건강보험 형태로 생명보험에 있으시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암진단,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진단비 구성이 각각 2천만 원씩 들어있고요. 이제 수술비하고 이제 입원비 구성도 건강보험으로 있어요. 자, 25년을 내시고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무료 보험료가 12만 한 2천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보험료가 좀 높지 않을까? 자, 모든 보험 증서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연을 주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 건강보험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10년 시점에는 보장 금액이 2배로 늘어난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들어 있어서요. 진단비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진단비는 4천만 원이 늘어난 상태이고, 자,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요. 12만 2,400원이라는 돈을 300회를 내시면 제가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무려 3,700만 원에 해당하는 높은 적립되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중간에 진단이 돼서 진단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기 시점에는 높은 환급률을 가져가시는 두 가지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요. 자, 보완할 점이라고 하면 무려 10년 전 가입 증서이기 때문에 좀 보완할 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보험 만기가 80세로 끝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80세 이후에 대한 기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암 진단 외에도 혈관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시면 좋고요. 자, 세 번째는 암 진단 외에 우리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이 증서에는 그러한 치료 내용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보완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암 외에도 이제 소외감이라고 하면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발견하는 게 갑상샘 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액으로 분류가 돼서 소외감에 대한 보완도 채워가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렴하지 않아요. 12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요즘 의료 트렌드에 맞는 보장들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해결책은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자, 암보험에 대한 전략을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효과가 있고 가성비가 있는 전략은요, 적은 돈으로 많은 보장을 받는 거겠죠. 제가 제목에도 달았지만 최소 1억 원 이상, 과연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는 암은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암이 자라거나 또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치료 기간이 길죠. 그리고 치료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암 치료 그 자금에 들어가는 3대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리모델링 후의 도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으로 보험 구성을 하는 건요, 좀 더 그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의 그 보장 구성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암 진단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넣었고요. 이게 표기가 되지는 않았지만 소외감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3대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은 가장 크게 수술비랑 방사선비랑 이제 표적 그 약물 치료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자, 다빈치 로봇 수술비 2천만 원 구성을 한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절개를 하거나 개복을 해서 몸에 큰 상처와 이런 후유증을 갖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죠. 이제 몸에 0.5회나 2cm 정도의 아주 작은 구멍을 내서 내시경을 통해서 로봇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 예후가 몸의 상처 자국도 적고 예후가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이제 예후가 좋다 보니까 그런 다빈치 로봇 수술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빈치 로봇 수술은 보험 혜택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이라 실제 비용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해요. 자, 항암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방사선 치료이겠죠. 방사선 치료도 지금 그 자막에 나가지만 우리가 뭐 양성자, 세기 조절, 정의적 방사선 일단은 단어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방사선을 전신에 쏘여줬기 때문에 우리 그 한우분들이 많은 그 부작용을 호소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방사선 치료 자체가 아주 고열을 집중적으로 몸의 국소 부위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양성자 치료라던가 세기를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치료라던가 이제 국소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게 그 수술 방법하고 이런 항암 방사선 치료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무려 각각 4천만 원의 치료 비용을 넣었으니까 이 부분도 아마 큰 금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는 주사를 통해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라고 이제 가장 많이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올해 2022년 1월부로 비급여화가 됐기 때문에 높은 그 약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많이 이제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암 약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1세대, 2세대, 3세대 구분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보험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의 치료비를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쪼거나 통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일단은 아프면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을 방문을 해서 통원 형태로 이루어지지 장기 입원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원을 하게 됐을 때 연간 한도를 30회를 줍니다. 자, 기존에는 다른 기존에 거의 1년에 12번 이렇게 주던 것을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1년에 30회면 무려 900만 원의 그 통원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보장에 대해서는 진단비 외에도 수술비, 방사선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 통원 급여까지 해서 제가 기존 거 진단비랑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억 7천, 1억 7천이라는 비용이 무려 보험료가요. 5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5만 2,400원인가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계한 구조는 현재 우리 그 사연을 주신 분이 65세 여성분이시거든요. 어찌 보면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될 시기라 65세에서 85세 이 구간 20년나 20년 만기로 해서 갱신형이긴 하나 이 구간에 집중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암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혈관에 대해서 제가 앞에 살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혈관에 대한 준비도 제가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후의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혈관보험은 우리가 앞에 박주영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혈관보험은 우리가 뇌혈관이든 심장에 대한 혈관이든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존에 갖고 계신 뇌출혈이다,
급성 심근경색이다 이러면요. 쉽게 말을 해서 내 혈관의 질병 분류 코드가 10가지인데 3가지만 해당하는 증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가지는 못 받는다. 그러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7가지, 토탈 10가지 질병 분류 코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을 넣었고요. 자, 심장 질환은 무려 질병 분류 코드가 17개가 되는데요. 이제 기존 증서는 3개만 해당되니 그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세요.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협심증에 대해서는 심장질환 1에서 진단비가 나가실 거고요. 자, 심장질환 2에서는 좀 더 중증으로 이루어지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범주는 2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혈관 전체에 수술비는 할 때마다 지급이 되니까 이것도 1,000만 원 구성으로 넣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단비는 한 번 나가고 수술비는 수술이 이루어질 때마다 나가니까 이 부분도 아주 가성비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혈관은 일단은 진단이 된다라고 해도 그 전에 병원에서는 혈관의 혈전, 이런 막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뚫어주기 위해서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혈전 용해제도 각각 이제 5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65세에서 85세 집중하게 치료할 수 있는 요 시기에 갱신형으로 5만 원대 보험료로 이렇게 준비해서 충분히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뭐 적은 돈으로 많이 보장해 준다라고 하면 최고겠죠. 기존에는 진단비 위주였는데 이제 리모델링 이후에는 요즘에는 또 장기 입원 사례가 없는데 통원비 보장도 해주고 또 혈관 질환까지 대비책을 마련해 봤어요. 이 밖에도 짚어주실 주의사항이 있다고요? 네,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암보험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죠. 암보험은 무엇보다도 면책기간이 있고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암 진단 청구서를 이렇게 받다 보면 90일 면책기간 이틀 전 서류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사연을 주신 분도 2년 뒤나 3년 뒤에 국내에 오셔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암은 90일 이후에 면책기간 이후에 이제 된다라는 거 면책기간, 그다음 1년이라는 기간, 2년이라는 기간 이제 보험사마다 그거는 다르지만 그런 면책기간을 면밀히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 외에도 자기 몸에서 좋은 세포를 빼서 배양을 해서 다시 내 몸에 치료하는 좋은 카티항암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치료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경과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더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 가시는 부분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자주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김성희 전문가님께서 기존 거보다 너무 진단비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셔서 너무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혈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중풍처럼 심하게 오는 것도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뇌에 경색이 생긴다거나 안면에 마비가 되어서 미세하게 막힘이 생긴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혈관에 문제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단비를 2배로 준비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경미하지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을 보장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장 초음파를 급여로 해주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장 검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정형외과를 가거나 감기로 인해 병원을 가게 되었을 때여도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한번 심장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심장 검사를 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정말 내 상태가 심각할 때만 우리가 병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검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막히기 전 단계의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처럼 심장에 있어서도 경미하지만 흔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보험 중에 후유장애라는 게 정말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뇌에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히거나 터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신체에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신경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눈의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실명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장애가 남게 됩니다. 또한 뇌에 경색이 생긴다거나 심장이나 혈관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도 장애가 남게 되는데요. 이렇듯이 후유장애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하시고 수술비에 대한 보강을 조금 더 하신 후에 가능하시다면 후유장애에 대해 검토까지 해주신다면 좀 더 완벽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키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암부터 심, 뇌혈관 질환까지 관련 대비책을 들어봤는데요. 피할 수 없다면 대비책을 꼼꼼하게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또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운전자 보험에도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운전자 보험에 대한 준비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요, 대인과 대물, 사람과 차만 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운전자 보험에서는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아니하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위 세 가지를 준비하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요즘에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거나 스쿨존에서 서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속해서 인사사고를 낸다거나 사람을 중상해를 입힌다거나 사망케 한다면 그 해당 사고를 당한 가족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또는 우리 집 든든한 가장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와서 합의금을 달라고 하거나 제가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저를 깜빵에 구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준비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는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저보험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준비가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를 가만두지 않을 때 필요한 보험이네요. 네, 두 가지의 보험이 보장 내용이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 궁금증은요, 때가 되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우리가 가입한 보험도 주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할 텐데 이 주기가 얼마만큼이 적당할까요? 자, 보험을 점검하는 주기는요, 정확하게 몇 년 기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삶의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 보험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으신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가 사무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럼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죠. 자, 이런 직업적인 변경 또는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좀 먹을 때 50대, 60대 이런 나이에 따른 변경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변화가 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어떤 한우가 발생이 되거나 이러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신중하게 내 증권을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전문가로서 이 일을 하면서
현재 보험 시장은 가장 홍수 속에서 가장 좋은 치료와 가장 저렴하게 이런 보험 트렌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험 시장은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내 증서를 한번 의심도 해보시고 보험을 이렇게 점검을 해가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정답은 없지만 주위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치매보험과 3% 후유장애는 비슷한 걸까요?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르고 또 둘 중 하나만 가입을 해야 한다면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시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요. 질병 후유장애 안에 치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치매는 말 그대로 치매, 딱 그 치매만 보장하는 게 치매보험이라고 한다면요. 질병 후유장애는 치매를 포함한 내 몸속에 있는 각종 장기들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급률별로 지급해주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로 인한 손상도 보장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암은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요.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고 다리도 아프다고 하시고 눈도 잘 안 보인다, 귀도 잘 안 들린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잖아요. 이렇게 노화가 찾아왔을 때 병원에서는 3%부터 100%까지 장애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요. 각 장기에 해당할 때마다 지급해 주는 게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그리고 치매도요. CDR 점수 2점을 받게 되면 장애율 40%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를 통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입을 하셔야 한다고 하신다면 저는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질병 후유장애를 먼저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나에게 가족력에 치매가 있다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서 왠지 나는 치매에 걸릴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치매보험을 별도로 추가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정리가 잘 됐습니다. 정리가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두 가지 다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제가 질문한 건 정말 아닌데 저도 교정을 해서 비슷한 고민이 있거든요. 치아가 손실이 되면 치매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치아와 치매 보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치아와 치매는 일단은 앞에 치자가 붙어서 좀 연관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치아와 치매의 연관성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 신체는 정말 신비한 유기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그리고 치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을 저작하는, 씹는 기능을 하는데요. 치아가 많이 움직일수록, 활동을 할수록 뇌도 똑같이 많은 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아가 없으신 분과 치아가 있으신 분 통계를 보면요. 치아가 상실되신 분들이 치매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치아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아 스케일링에 대해서는 1년에 많은 할인율로 이렇게 그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치아 스케일링을 통해서 숨어있던 치은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염증이 혈관을 타고 머리에 가지 않도록 치매에 이렇게 발병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관리를 해가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치매와 치아가 상관이 있다니 치사하네요. 죄송합니다. 대물배상보험이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물배상보험이라고 하면 이게 대체 어떤 보험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은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필수로 들어가는 담보 항목인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대인과 대물은 의무보험입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무조건 100% 줘야 하는 것이고요. 대물은 최소 가입 금액인 2천만 원부터 최대 가입 금액인 10억까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시청자님들도 도로에 나가보시면 많이 아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외제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차값도 굉장히 많이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값도 비싸지고 외제차가 많아져서 대물을 10억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네, 10억으로 10억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억에서 3억 정도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2억에서 3억 정도로 준비를 하시나 최대 가입 금액인 10억으로 준비를 하거나 연보험료 차이가 3, 4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월에 3, 4만 원이 아니라 1년에 3, 4만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거꾸로 역산해서 보면 월에 3천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10억으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박았는데 번호판 3자리짜리인 외제차를 박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만 돼도 정말 큰일인데 만약에 그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차를 박고 또 그 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또 정차 중인 차를 박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5중 추돌, 많게는 10중 추돌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외제차 하나만 박아도 세게 박으면 치료비가 2, 3억 나가는 거는 말도 아닌데 이렇게 몇 중 추돌이 발생하게 되면 2, 3억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1년 동안 운전을 하는 거 건강하고 편안하게 내 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다른 부분에서 조금은 아끼시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대물은 꼭 10억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찔한 사례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